안녕하십니까, 신원범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근육학 두 번째 게릴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이제 강의를 듣고 문자 오는 것들 보고 상황을 봤더니 많이 이해가 됐다. 그리고 그렇게 너무 쉽다라는 말보다도 차마 말을 못했던 것까지 말씀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어질 수 있는 시간만큼 급하지 않고 정확하고 천천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어저께는요 대흉근, 소흉근까지 갖고 세골하근도 좀 설명했는데, 오늘은 좀 교보제가 있으니까 좀 제가 설명할 때 설명이 좀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생각했던 거 보세요. 측두근, 교근, 그 다음에 흉쇄우돌근, 전사각근, 중사각근, 대흉근의 흉골지, 쇄골지, 늑골지, 그 다음에 소흉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기요법을 할 때 가장 많은 부분에 신경을 써주는 부분이 결국 어깨 라인부터 해서 이 상지 부분이고요. 또 뇌랑 가까워 있는 이 머리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게 됩니다. 특히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근육들 있죠. 우리가 뭐 혈자리 인형하고 생명을 받아들인다는 인형자리가 있는 흉쇄유도근과 전사각근, 중사각근, 그 다음에 쇄골뼈,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계, 순환계에 또 연관되는 근육들, 그러다 보니까 대흉근, 또 소흉근까지 설명을 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는 전거근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자, 전거근은요, 세라토스 안테리어라고 하는 전거근 자체는 어제 천층, 심층, 최심층이라고 하는 근육의 3개 층 위에 지방이 있고, 이 위에는 피부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단계적인 요소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이 전거근은 거의 천층에 가깝기도 하고 심층에 가깝기도 하고 최심층에 가깝기도 합니다. 그다음 겉으로 보여주는 근육의 한 3분의 2 정도는 거의 천층을 모습을 보이고요. 또 이렇게 덮여서 대흉근 밑에도 있기도 하고요. 또 저 소흉근하고 또 이렇게 연관돼서 조금의 최심층에도 연관이 있으면서, 이 근육은 뼈에 붙어 있으면서 예민한 근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골프 선수들이 옆구리가 아프다라고 이제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골절인 줄 알고 확인을 해보면 골절은 아닌데 이 전거근의 통증을 많이 호소하게 되죠. 왜냐하면 전거근을 지배하는 그 신경 레벨이 결국 목에서 내려오는 장용신경이기 때문에 사각근에서 눌려버리게 되면 이 증상적 에너지가 결국 전거근의 통증으로 발현됩니다. 전거근의 통증으로 발현되다 보니까 이 증상 자체가 결국 늑골의 골절 같은 느낌이 오게 되죠. 그때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봐줘야 될 것이 사각근입니다. 배꼽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사각근을 늘리고 벌려라 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하나의 부분에서 전거근입니다. 근데 이 전거근을 단순히 연결되어지는 근육으로만 볼 것이냐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느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다리, X다리, 우리 두 개의 다리를 휜다리라고 부릅니다. 오다리하고 X다리의 이 두 휜다리가 결국 교정적 에너지적 요소에서 볼 때 그 관여되는 근육의 가장 역할이 큰 근육이 뭘까요? 라고 제가 퀴즈를 냈고, 그리고 제가 답은 전거근입니다 라고 답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요, 이 전거근이라는 근육하고, 전거근이 이렇게 있고 이 견갑골을 기준으로 해서 뒤쪽에 넘어가는 능형근하고 전거근은 하나의 근육으로 연결돼서, 전거근이 이렇게 온 다음에 이 배 쪽에 외복사근하고 연결되고, 외복사근은 이쪽으로 와서 대퇴근막장근, 장경인대에 쭉 연결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외복사근이 연결되어서 대퇴근막장근, 장경인대랑 연결되는 그 중심이 전거근이고,
전거근이 외복사근하고 연결되고 외복사근은요 다시 다리 안쪽에 있는 살피우스 봉gon근하고 연관이 되고요. 다시 요 외복사근은 등에 있는 광배근하고 연결되어집니다. 다시 그 얘기를 얘기하다 보면은 중심의 매듭의 끈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죠. 연결고리는 외복사근이에요. 외복사근이 다리 안과 바깥과 등 쪽과 체간, 봄 쪽을 연결하지만 그거를 꽉 잡아주는 하나의 줄기가 전거근입니다. 그래서 오다리 X다리를 수기적 관점에서 교정을 하고 나면 가장 많은 역할을 해주는 근육이 뭐냐? 물론 무릎하고 고관절하고 여기 근육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얘네 근육이 결국 연관돼서 가장 힘이 받치고 치료가 되는 근육은 결국은 전거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거근이라는 자체는 치료적 관점에서 몸의 균형적인 교정의 연관을 해주는 것이죠. 또 하나 골반의 움직임이라는 거 보면 골반. 자, 제가 골반을 움직입니다. 골반을 움직일 때 또 그래서 골반이 틀어졌다고 얘기를 하고요. 골반의 움직임과 틀어짐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근육이 외복사근입니다. 이 외복사근이 골반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 많이 의아해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복직근, 허리 주변의 근육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외복사근 자체가 골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얘를 또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전거근이에요. 전거근은 여자분들은 뭐 옆구리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부분에 통증이 오게 되면 위아래 띠를 형성시켜서 등 쪽에 내장기에도 압박을 하게 되는 중심적 압박에 문제적 요소가 생기는 그런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큰 부분의 전거근이라는 근육을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이쪽에 외복사근의 그림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외복사근은요 설명했듯이 겉에서 복부를 싸고 있는 근육이 이렇게 또 이렇게 연결되죠. 이렇게 여기 이제 복직근이 있고요. 또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이 복직근은요 복행근에 껴져 있습니다. 이렇게요. 살짝 껴져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외복사근, 내복사근, 저 안쪽에 있는 복행근 요 세 개의 근육을 자르면 우리가 좋아하는 삼겹살인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해과실에서 외복사근을 보고 이렇게 뜯어서 보게 되면 내복사근이 나오고 내복사근을 이렇게 사각형으로 뜯으면 안에 복행근이 보여주는 하나의 근육이 돼서 얘네는 전반적으로 우리의 장부를 꽉 잡아주는 겹겹이 쌓여있는 하나의 튼튼한 층이 되죠.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근육의 역할은 우리 몸을 잡아주고 전거근을 잡아주고 체형을 잡아주고 내장기가 앞쪽으로 나오는 것을 잡아주는 하나의 큰 역할로는 근육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외복사근하고 내복사근은 그렇게 쉽게 봤고요. 그리고 배 안쪽에 있는 복행근은 모든 내장기를 싸고 있는 일명 코르셋 근육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장기를 싸고 있다. 자, 그리고 배 앞쪽에 이렇게 대행근, 교근, 흉쇄유돌근, 대흉근, 복직근, 추체근, 대퇴 내전근 연결되는 대흉근하고 붙어있는 이 복직근은요 일명 초콜릿 근육이라고도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그 운동에 보여주는 그 운동을 상징해주는 배의 그 복근인데 얘 또한 골반의 움직임에도 관여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주지만 임신을 하게 되면 이 복직근, 자궁이 커질 때 복직근에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면 복직근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벌어지게 됩니다. 벌어졌다가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원래대로 돌아와서 원래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출산하고 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고 어느 상태 유지에 돼서 내장기들 앞으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을 복직근 이계증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출산하고 나면 산모들이 배를 이렇게 감싸주는 복대를 하거나 어느 정도 처져져 있는 장부들의 기운을 잡아주는 복대에서 복직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잡아줍니다. 또 복직근의 역할은 유방암 수술에서 유방을 절제하신 분들에게 본인 몸에 있는 근육으로서 유방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그 근육은 복직근을 잘라서 말아서 본인의 근육으로 유방을 만들어 주죠. 대신 복직근에 대한 빠져 있는 부분에는 인공적 그 망을 넣어서 그걸 케어합니다.
그래서 복직근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되게 이제 쉽고요. 전반적인 복부 쪽까지는 이제 상지 쪽, 등 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승모근부터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트라펜디우스라는 승모근은 천층근입니다. 천층. 말씀드렸듯이 교통사고랑 연관이 있다라고 설명했었고, 교통사고와 연관이 있는데 사실 천층 근육보다는 그 안에 있는 심층이 더 많이 영향을 주더라. 이 겉에 있는 이 승모근은 스님의 꽃갈모자라고 생각을 하고 면역력하고도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옷걸이 근육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옷걸이 근육. 스님의 꽃갈모자처럼 생겼다. 그래서 승모근의 문제는 크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오른쪽은 간하고 연관된다. 피로도. 왼쪽은 위장, 심장과 연관된다. 스트레스. 그러나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위장 쪽에 가깝다. 왜? 심장 쪽의 문제는 대흉근, 그 다음에 소흉근, 전거근에서 주로 증상이 나타나는 내장체성 반응이 그렇게 나타나더라 라고 이렇게 연관시켜 놓고요. 대흉근을 이렇게 열어놓으면 위에 나타나는 근육이 두판상근. 교통사고 났을 때 우리가 또는 목이 아플 때 관여되는 근육이 두판상근. 여기까지가 됐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양쪽에 이제 어깨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면, 요게 롤그라인드입니다. 네, 이렇게. 자, 어깨의 증상이 나타났다. 어깨 통증의 주범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기는 약간 좀 과감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수기요법을 하는 입장에서는 뭘 하나 정의를 내려놓고 하면 되게 편안해지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어깨 통증의 주범이 극상근입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어깨 통증을 해결해주는 근육이 소원근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어깨가 아파서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요 라고 얘기했을 때는 극하근이라고 표현을 하고, 오십견 치료에 연관을 주는 근육이고, 회전근개 파열도 전체적으로 회전근개랑 연관되는 오십견에 연관되는 근육이고, 심경락이 지배하는 근육을 우리는 견갑하근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네 개의 근육을 우리는 회전근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깨의 이 극상근의 특징을 한번 보게 되면 수저질이 안 돼요, 빗질이 안 돼요, 또는 세수할 수 없고, 그리고 팔을 들을 때 0에서부터 30도까지 들지 못하고 어깨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 것, 올렸다가 내릴 때 힘이 빠져서 툭 떨어지는 이런 증상들은 극상근의 문제. 팔이 등이 일자로 가지 않는 것, 이것 또한 극상근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극상근의 문제는 문제 자체가 크게 일어나면서 이 극상와라는 곳과 어깨 라인까지 문제가 일어나고, 대부분의 삼각근 라인에서 오는 대부분의 통증은 어깨 통증이 겉으로 드러나는 가짜 통증일 때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근막이라는 곳이 어깨 주변을 쌓아주고 나서 그 근막의 일부의 선이 삼각근을 덮어주는 모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각근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통증은 일단은 현재 보여주는 아시얼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극상근과 극상와는 이 견갑골과 쇄골이 만나서 쑥 들어가는 이걸 극상와라고 부릅니다. 극상와에서 증상이 나타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어깨가 아파요 라고 얘기하면 극상근의 문제를 먼저 확인하자. 그러나 고객은 극상근의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곳에 증상을 호소합니다. 어깨가 많이 아프고 여기 팔꿈치까지 증상이 내려오고 이렇게 증상을 호소하는 점. 그때도 고객의 말은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되, 나는 치료적으로 저 사람이 현재 불편한데 극상이라는 포인트를 이해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는 소원근을 잡아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해부학적 관점에서 대원근은 되게 크고 눈에 확 띕니다. 그러나 소원근을 보게 되면 진짜 새끼손가락만한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근육 자체가. 소원근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원근이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작기 때문에 무시하지만 그 틈으로 두 개의 신경이 나와서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가 통증이 유발되는 하나의 키포인트고, 통증을 해결해주는 키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 신경이 악실라리 너브,
애과신경과 라디알 러브 요거 신경이 소원근 틈에서 나와서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어깨를 치료할 때는 소원근, 어깨 통증의 주범은 극상근, 어깨가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라고 얘기하면 극하근, 오십견이 와서 팔이 안 움직여서 치료를 해줘야 될 것 같으면 견갑하근, 이 4개 근육을 딱 엮어서 봅니다. 극하근이라는 근육은 이 견갑골에 붙어있는 근육이 극하근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다른 근육은 어느 정도 쿠션을 가지고 있고 여유가 있지만 극하근에는 뼈에 바짝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극을 주게 되면 되게 많이 고통스럽고 바로바로 통증이 깊게 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극하근을요, 또 다른 관점에서 이제 치료를 응용을 합니다. 오른쪽에 극하근을 풀어줄 때는 간의 에너지랑 연관이 되고, 왼쪽에 극하근은요, 심장에 특히 부정맥 쪽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그 극하근을 풀어주면서 소통을 시켜주는 자리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극하근, 그 다음에 극상근, 그 다음에 소원근, 그리고 이 견갑골 안쪽에 있는 견갑하근. 견갑하근은요, 어깨가 아픈 날 팔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얘는 팔을 벌려서 겨드랑이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파서 견갑하근을 자극을 줍니다. 그러면 ROM이라고 Range of Motion, 관절 가동 범위라고 얘기합니다. Range of Motion이라고 하는 관절 가동 범위가 현격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오십견 고객에게 치료해 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신경 써줘야 될 근육이고, 모 책에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당신을 치료의 신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근육은 견갑하근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어깨. 고객이 오셨어요. 오늘 제가 어깨가 아파서 너무 잠을 못 잤어요. 일단은 고객의 손은 삼각근으로 가 있습니다. 삼각근으로 가 있지만 여러분들 일단은 보셔야 되겠죠. 가동 범위를 확인하고 통증의 양상을 보고 그 다음에 주변의 증상을 풀어주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한번 우리 질환별 관리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어깨가 아파요. 어디 좀 많이 좋아지게 만들어줄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어깨 현재 아픈 자리 아시혈, 근본적인 치료 자리 극상근, 그리고 통증의 자리와 치료 포인트 소원근. 그러면은 어디부터 풀어야 되냐? 두피. 또 풀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어깨랑 연관되어 있는 관절들을 다 풀어주셔야 돼요. 요게 흉골과 쇄골이 만나는 견쇄관절, 이 부분 풀어야 됩니다. 또 쇄골과 견갑골이 만나는 여기 흉쇄관절 풀어야 되고요. 견쇄관절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극상화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깨관절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힘의 방향이 오구돌기에 몰립니다. 어깨 주변에 힘이 꽉 오구돌기에 몰립니다. 만약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텐트를 쳤어요. 텐트를 치고 줄을 바닥에다가 이렇게 당겨서 핀을 박아 놓습니다. 균형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근데 어느 한 곳이 너무 튼튼합니다. 박아놓은 곳이. 박아놓은 핀이 튼튼하니까 줄을 당겨서 한 곳에다 또 몰아서 놔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어깨 주변, 가슴 주변, 등 쪽에 모든 힘이 줄기가 한 방향으로 한 곳에 꽉 몰려 있어요. 꽉. 그래서 꽉 조여놓습니다. 여기를 풀어놔야지 이 텐트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게 잡히는 모습이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오고 돌기 또는 오회 돌기, 까마귀의 주둥이처럼 생겼다. 제가 소원근을 소흉근을 설명할 때 오구돌기에서부터 3, 4, 5에 붙어있는 이 근육이 소흉근입니다 라고 설명했을 때 그 근육입니다. 그래서 어깨를 설명할 땐 우리가 머릿속에 극상근, 그 다음에 소원근, 극하근, 견갑하근의 4개의 근육까지 정리를 시켜가면서 이해를 하면 좀 더 많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등 쪽의 근육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요 견갑골하고 여기 우리가 척추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붙어있는 근육이 있어요. 물론 첫 번째는 천층으로 승모근이 덮어 있습니다. 이제 승모근을 제거합니다. 제거했더니 이 부분에 능형근이 보입니다. 능형근.
자, 능형근의 역할은 뼈를 안쪽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죠. 또 요 능형근 자체를 또 한번 이렇게 열어보면 그 안쪽에 상후거근이라는 근육이 또 그 안쪽에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깨를 이해할 때 요 능형근하고 상후거근을 이해해줘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요 부분에서 오는 통증들이 있습니다. 여기 부분 통증, 일명 고황통이라고 부르는 요 부분은요, 흉추 1, 2, 3번 폐랑 연관되고 심포와 심장과 연관되는 이 부분의 증상은 결국 우리 이 순환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심장 쪽하고도 연관이 깊기 때문에 요 부분을 풀어준다는 거는 그 부분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견갑골 열었을 때 능형근이 전거근하고 연결됐고, 자, 요렇게 해서 어깨를 올려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견갑거근이라고 부르죠. 레바토스카플라라고 불러서 어깨를 들어줍니다. 으쓱으쓱 근육이라고 얘기하죠. 잠을 잘못 자서 고개가 안 돌아가요 라고 얘기할 때 고개가 오시게 되면 우리가 시켜주는 근육이 으쓱으쓱을 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고개가 돌아가더라. 그래서 으쓱으쓱 근육, 고개가 안 돌아갈 때 먼저 신경 써봐야 될 근육 견갑거근, 요 두 개, 능형근하고 견갑거근을 지배하는 신경 자체가 여러분들 설명드렸던 견갑배신경, 도살 스카플라 너브라고 부르죠. 요거를 도살이 뒷면이라고 했고요. 스카플라 견갑골 신경. 요 두 개의 신경 자체가 오기 때문에, 자, 이제 고객이 어떤 분이 오셨어요. 제 얘기를 좀 이해하시는 분들은 좀 빠를 거라 생각합니다. 이쪽에 너무 아파요. 그리고 잘 안 돌아가요.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일단 이 부분에 신경을 씁니다. 아, 지금 저 고객이 불편한 게 능형근과 견갑거근 그쪽에 문제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 근육을 먼저 진단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공부를 한 사람들은 거기 앞질러 갑니다. 뭐냐면 이 두 개의 신경이 결국 사각근을 통해서 신경 한 줄기가 뒤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얘네의 문제를 원래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사각근이라는 거죠. 사각근을 케어하고 풀어줘야지 원래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아, 고개 등 쪽에서도 아파요 라고 해도 사각근을 풉니다. 그죠? 또 극상근, 극하근의 문제가 또 와서 아파합니다. 얘 또한 사각근을 풉니다. 사각근 근목을 뚫고 나오고, 또 옆구리가 불편해도 또 사각근을 풉니다. 근데 이 사각근을 뚫고 나오고 신경줄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경추에서 나옵니다. 경추를 풉니다. 근데 경추를 풀기 전에는 반드시 풀어줘야 할 곳이 어디 있더라? 요 흉골 라인, 요 라인의 유두의 세치 포인트를 풀어줘야지 이게 풀리더라. 요렇게 연결시켜야 됩니다.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견갑거근이라는 근육은 으쓱으쓱 근육이라고 하더라. 고개가 안 돌아가요. 잠을 잘못 잤어요. 라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어깨를 올려주는 역할도 해주지만 고개를 돌려주거나 잠을 잘못 잤을 때 풀어주는 근육이더라. 근데 이 근육의 신경적 레벨의 뿌리는 사각근을 통해서 나오더라. 사각근을 해결해주고 나면 반드시 경추 부분을 풀어주고, 경추를 풀어주기 전에 유두 라인을 세치 위를 풀어줘야 되더라. 해서 여러분들하고 여기까지 전거근까지 견갑거근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론 대원근이라는 근육도 설명을 되게 많이 해주는데, 수기를 할 때 대원근은 크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대원근은 톱질할 때, 우리가 톱질을 당길 때, 이런 서브, 배구할 때, 뭐 이런 동작들, 라켓을 휘두르거나 이럴 때 쓰죠. 또 하나는, 아니, 억지로 갖다 붙이면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라운드 숄더가 돼서 어깨가 안으로 말렸어요. 그러면 얘를 잡아줄 수 있는 게 결국 뒤 어깨에서 당겨서 잡아주는데, 소원근과 대원근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대흉근을 늘려주는 기량적 요소를 해결해 줄 수도 있겠죠 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대원근은 그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요 뒤에 대표적인 근육이 광배근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요방형근이라고 제가 설명했었고, 거기에 요방형근이라는 근육이 절대로 혼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요방형근은 두 개의 근육이 동조하는데, 그 첫 번째 근육이 광배근이고 두 번째 근육이 하후거근이다 라고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허리가 아플 때 동조하는 근육이기도 하지만 일명 수영선수 근육이라고 불려지는 이 광배근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등 쪽에서 길게 뻗어서
꼬리뼈에서부터 팔까지의 전체적인 그림을 넓게 잡아주고 흉요근막이란 그 하얗게 쫙 근막이 연결돼서 꼬리뼈 천장관절 라인을 균형적으로 잡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위하고 아래를 넓게 균형을 잡아주는 하나의 큰 중요한 근육입니다. 근데 문제가 좋은 거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천장관절 꼬리뼈에서부터 팔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팔의 움직임 전체부터 꼬리뼈의 움직임을 하나의 큰 줄기로 봐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광배근을 이해할 때는 꼬리뼈 부분을 천장관절 라인 팔요혈을 따뜻하게 풀어주고 상완골까지 붙어있는 하나의 줄기로서 봐주자,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면 될 것 같고요. 허리 통증을 동조해주는 근육이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자, 여기서 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저는 척추 기립근은 크게 언급하지 않는 게 하나의 큰 줄기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코어 머슬로만 좀 이해하자고요. 코어 머슬. 코어가 뭡니까? 핵심이라는 뜻이죠. 핵심 근육, 인체를 잡아주는 핵심 근육. 자, 우리가 이제 퍼스널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헬스장 가서 선생님 제가 요즘 몸이 좀 어떻게 되는데 코어 머슬이 약하십니다. 그래서 운동하셔야 됩니다라고 많이 지도해 주시죠. 근데 코어 머슬은 학자들만의 기준이 따로 있었어요. 저는 여러 가지 그 말 중에서도 제가 이해하고 수긍했던 거는 척추 기립근, 그리고 척추 기립근, 그다음에 아까 복행근, 그다음에 골반저근, 세 개를 잡는 게 제일 타당하다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왜냐면은 척추 기립근에서 잡아주고 밑에서 받쳐주고 내장기를 잡아주는 게 세 개의 균형이 잡히면 나머지 거는 얹어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건물을 질 때 처음에 완벽한 기둥을 세워놓고 나서 옆에다 뭘 세워도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복행근하고 척추 기립근하고 골반저근이 잡아주면 몸의 균형이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척추에 있는 근육을 제가 그냥 척추 기립근까지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뭐 하나씩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또 여기서 중요한 근육이 뭐냐면 허리가 아플 때 요방형근이라고 했던 부분 한번 여러분 요방형근 얘기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골반 여기를 극돌기라 부르고 여기를 횡돌기라 부릅니다. 자, 이게 뼈를 보게 되면 1, 2, 3, 4, 5, 6, 7 요게 10번이면 늑골이 10번까지는 뼈끼리 연결됩니다. 이렇게 해서 흉골하고 붙어 있는데 11번하고 12번은 뼈에 붙어 있지 않고 떠 있습니다. 우리는 얘를 부유늑골이라고 합니다. 부유늑골. 좀 가까이 볼까요? 자, 부유늑골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거 학교 다닐 때 이거 되게 비싸서 엄두를 못 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거로 구해놓고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라고 얘기한 한 10개 정도 여유롭게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얘기하십시오. 이걸 35만원 정도면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10개 정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그래서 요게 11번, 12번입니다. 근데 12번이요. 여기서 근육이 그 다음에 요 횡돌기하고 요게 이렇게 붙어있는 근육이 요방형근입니다. 요방형근은 요게 붙어있으면서도 횡격막에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침할 때 허리가 아파요라고 할 때 요 횡격막하고 연관이 있고 12번 뼈하고도 연관됩니다. 그러니까 기침을 하게 되면 늑골까지 흔들리고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아프면서 심하게 기침하면 여기가 뼈가 나가요. 부러지죠. 프랙처가 되고 또 수기를 하다가 여러분들 제일 많이 문제 생기는 게 뒤에서 문지다 보면 여기 떠 있는 거를 건드리면 골절이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붙어 있는 근육이 요방형근이에요. 요방형근이 12번과 골반과 척추에 붙어서 딱 잡혀져 있습니다. 정확한 사각형이 아닌 모양을 우리는 요방형이라고 부르잖아요. 요방형근 자체가 허리 통증을 일으켜 줍니다. 그래서 잠잘 때 허리가 아파요. 돌아눕지 못해요. 바지가 끌려요. 기침할 때 허리가 아파요. 이게 이제 요방형근의 문제잖아요. 바지가 끌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난 자꾸 바지가 돌아가죠? 치마를 입으면 자꾸 돌아가요 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의 근육은 뭐냐면 장요근입니다. 허리에 있는 배에 있는 허리 근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요 방형근, 허리 통증의 주범, 동조하는 근육,
광배근, 동조하는 근육, 하후곡근. 얘 세 개를 하나하나 싸우는 근육, 힘의 균형. 얘는 장요근. 요방형근도 횡격막에 붙어 있고요. 장요근도 횡격막에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얘네들을 해결해 주려면 세 개를 다 해결해 줄래요? 하나는 해결해 줄래요? 이 얘기 많이 합니다. 힘이 만약에 이쪽에서 힘이 세, 그러면 저는 이쪽에 힘을 만들어주면 될 것이고, 여기에 힘이 약해져 있으면 여기에 힘을 줄여주면 균형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에 제가 그 급성교통인 분들을 그 자리에서 치료해서 일으키는 동작 중에 하나가 허리다 손을 안 대고 배를 통해서 관리하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게 왜냐면요, 허리 근육은 여러분들이 알고는 삐었다라고 얘기하는 스프레인. 삐었어. 염자 왔어. 기침하다 갑자기 결렸어. 기침하다 결렸어. 숨을 못 쉬겠어. 뼈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신 게, 뇌가 기침하다 걸렸으면은 이 근육상에서 뭔가 밸런스가 깨져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뼈가 아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해결해 주려면 뼈를 만지는 게 아니고 이 밸런스 깨져 있는 것에 압을 조정해 주면 돼요. 여기 두 개 사이에 요만한 어떤 공간적 요소에서 힘을 평형시켜주는, 우리가 휴전선, 서로 비무장지대가 있는 것처럼 요 정도의 공간이 서로가 공유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로 힘이 갔다가 또 일로 힘이 왔다는 요 공간에 여기는 어떤 힘이 들어가 있냐면 압이라는 에너지가 있어요. 압력. 우리는 유식하게 얘기하면은 보갑이라는 조정으로 조정을 합니다. 저 공간 내에서. 그래서 허리가 아파요 라고 얘기하면 일단 여러분들은 네 라고 고객은 이해를 시켜주셔야 돼요. 이해를 합니다. 이거 허리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허리가 아픈데 왜 당신은 허리라고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오히려 반감을 삽니다. 내 허리가 아프시구나. 자, 어떻게 아프셨어요? 제가 화분을 들다가 갑자기 삐걱했어요. 자, 그러면 허리가 근육층, 아까 피부, 지방, 천층, 심층, 최심층, 그 다음에 뼈를 쌓고 있는 조직, 건, 모든 조직에서 갑자기 두두두두둑 하고 다 틀어진 게 아니고, 이 근육이 뼈까지 가기 전에 어떤 조직에서 근막이 후적 하고, 차로 얘기하면 접촉사 같은 게 일어나면서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은 그 균형을 깨진 거를 균형을 잡아내면 되는 거죠. 그게 배에 있는 장요근. 자, 장요근. 배에서 연결돼서 장요근이 쭉 연결됩니다. 장요근이 연관되고 내전근, 또 저쪽 다리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줄기가 연결해서 횡격막하고 연관되어 있고, 뒤에서 요방형근이 또 연관됩니다. 요렇게 되면은 하나의 줄기로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요방형근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장요근도 이해가 됐습니다. 균형을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엉덩이 근육으로 갑니다. 대둔근.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대둔근은 치료할 것이냐, 대둔근은 강화를 시켜줄 것이냐. 대둔근은 치료적 관점보다는 강화를 시켜서 근육의 힘과 근력의 양을 늘려주는 게 중점을 주시고, 대둔근, 그 다음에 중둔근, 중둔근이라는 부분은 치료의 관점에서는 참 중요하다고 내가 늘 설명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제가 다리를 들었습니다. 안 넘어갑니다. 이쪽도 들었습니다. 안 넘어갑니다. 요때 제일 많이 버티는 근육이 중둔근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쪽에 디스크가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몇 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3번, 4번이든 4번, 5번이든 S1이든 모르겠습니다만 무조건 어떤 부분에 디스크가 있으면 저는 들면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디스크가 있는 쪽으로. 이 중둔근은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력 레벨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거기를 뭔가 케어해주면 좋아진다는 개인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또 무릎의 균형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무릎의 균형하고도 연관되기 때문에 중둔근을 풀어준다는 것은 결국 무릎의 균형하고도 연관되는 거죠. 그래서 중둔근은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증상들, 라디에이션 페인이라는 방사통, 또 무릎의 증상. 자, 한번 조금 써볼까요? 라디에이션 페인, 방사통.
자, 무릎의 관절염, 아스트라이티스, 자, 이런 증상들, 또 피츠볼 신드롬,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요 증상들을 우리가 세 개의 증상을 볼 때 이 세 개를 치료하는 근육이 어디야? 글루투스 미디우스, 중둔근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둔근을 케어해주면 그 증상 자체가 현격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다가와라는 일본의 근막 재생을 관리실 하시는 우다가 선생님을 모셔서 강의를 할 때 우다가 선생님하고 제가 참 많은 얘기를 하면서 중둔근이라는 부분에 저랑 같이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관리를 하면서 그쪽에서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감을 잡은 거고, 우다가 선생님은 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서 그거를 테크닉으로서 만들어내신 분이고, 제가 그분의 초청을 해서 그분의 이론적 원리를 제가 받아들여서 그 근막을 엉덩이 부분에서 제일 많이 꼬여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그분의 말씀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라는 부분은 또 다른 중둔근의 하나의 관점으로 또 봐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중둔근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대둔근, 물론 근력의 에너지, 생로병사의 비밀에 중년 여성의 엉덩이 근육이 건강을 좌우한다라는 그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보시게 되면 엉덩이 주변의 근육이 왜 중요한지는 제가 강의할 때 많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인체가 혈액순환이 된다는 건 결국 정맥이고, 정맥 안에 판막이 있고, 판막의 수축과 이완시키는 것은 결국 근육의 힘이고, 우리 인체의 근육은 약 650개고 650개 근육을 수축과 이완을 한 번에 시키는 것은 횡격막 호흡이고, 근육량입니다. 이제는 근육량의 80%는 배꼽 밑에 하지에 있고, 그 핵심적 펌프는 종아리고, 가장 하지에서 근육이 넓은 것 중에 하고 힘이 많은 것이 엉덩이 부분이고요. 그죠? 숨을 쉰다라는 것, 혈액순환을 시킨다는 것, 내가 뭔가 생명적, 인위적 어떤 액션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건 결국 피가 돈다는 거에 그 에너지죠. 피를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게 결국 근육이고, 근육의 에너지의 중심적이 엉덩이 근육에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됩니다. 자, 이제 뒤에 허벅지하고 앞에 허벅지, 우리가 앞에 근육을 쿼드리셉스, 뒤에를 햄스트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근육은 다리의 균형적 요소와 어떤 그 무릎과 골반과의 가교적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리의 움직임, 또 골반의 움직임, 무릎의 움직임, 또 펌핑 작용, 근육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큰 근육으로 이해하시고 넘어가고요. 또 이제 무릎 주변, 무릎을 싸고 있는 근육 이해하고, 다리 밑으로 전경골근, 티비어스 안테리어. 제가 이 전경골근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근육을 이해하고 경락을 이해해서 근육학적 관점과 경락학적 관점을 같이 연결시키면 맞아떨어지는 게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경골근입니다. 이 전경골근이라는 근육이 티비어스 안테리어라고 불려져 여기서부터 쭉 내려서 엄지라인 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는 혈자리로는 족삼리라는 혈자리랑 좀 가깝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예전에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저 밑에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갈 때 족삼리에 뜸 떴던 사람들만 데려갔다라는 그게 있다라고 설명했었죠. 그래서 족삼리에 뜸을 뜨는 두 가지가 좋아지더라. 하나는 위장 쪽이 튼튼해져서 지역이 바뀔 때 음식 때문에 장에 탈이 안 난다. 또 하나는 발의 움직임과 피로도가 빨리 회복이 돼서 먼 길을 빨리 걸을 수 있다는 이런 관점이 있죠. 또 이 전경골근이라는 근육 자체는 발목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우리가 CV 뇌혈관 질환이 오신 분들이 하나의 균형이 깨졌을 때 상지가 하나의 조각, 또 무릎 대퇴가 또 하나의 조각, 그 다음에 다리가 하나의 조각이, 이게 피노키오가 어떤 균형이 깨졌을 때 움직여지는, 그 나무 인형이 흔들어질 때 움직일 때 이 몸을 돌렸을 때, 서컨덕션 게이트를 일어날 때 마지막에 몸의 균형을 잡아서 흔들어주는 그 근육이 전경골근이더라. 근데 이 전경골근에 문제가 생기면 발목, 특히 엄지 라인에 힘이 빠지기 때문에 발가락에 강력한 힘이 안 들어가면 발톱에 변형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그거를 발톱 무정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 전경골근을 뭔가 허리에서 하지로 내려가는 균형이 깨진 분들,
또 뇌혈관 질환으로 균형이 불균형한 사람들한테는 전경골근을 풀어서 엄지 밑에 쪽까지 쭉 풀어주면서 그때 만나는 비경락의 공손이라는 자리까지 근처까지 가게 되면 거기 또한 자극을 줘라. 결국 그 자체가 우리 인체의 체형과 연관된다. 체형과 연관되는 근육은 전경골근까지 봐줘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의 전경골근까지 쭉 연결됩니다. 이제 그 뒤에 종아리에 있는 펌핑 역할을 해주는 이 가세미근이라는 근육입니다. 진짜 해부에서 보게 되면 그 우리가 고등어를 자반이라는 거 있잖아요. 갈라진 거를 구워서 가시를 떼게 되면 빗살 무늬가 쫙 나오죠. 이런 근육의 모양이 돼서 그 근육이 수축과 이완되면서 혈액이 들어와서 쭉쭉 짜주는 작용을 해줘서 몸의 순환계통에 되게 중요하게 하는 종아리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오늘까지 근육을 정리를 해드리고자 해서 이 게릴라 강의를 합니다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참 중요한 근육이 되게 많죠. 근데 세세하게 뭐 전두근, 구륜근, 뭐 이런 소근, 협근까지 설명 안 하고 작은 근육까지 설명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러나 큰 근육별로 한번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자, 흉쇄돌근, 그죠? 사각근, 그리고 쇄골하근, 대흉근, 소흉근, 자, 그리고 소흉근 밑에 저 밑에 전거근, 외복사근, 내복사근, 복행근, 복직근, 쭉 봉공근, 제기차기 근육, 사르티루스, 오다리에는 대퇴마찬근, 장경인대가 늘어지게 되면 오다리, 봉공근, 박근이 약게 되면 X다리 이렇게 내려갔고요. 전경골근 뒤에 이제 뒤쪽으로 가서 목 뒤에 후두하근, 물론 머리를 잡아주는 후두하근 얘기도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 없잖아 있으면 그냥 넘어가서 승모근 안에 두판상근, 그리고 요 견갑거근, 능형근, 자 여기 위에 극상근, 극하근, 대원근, 소원근, 견갑하근, 자 삼각근, 상완이두근, 상완삼두근, 상완근 이쪽 팔로 내려가고요. 다시 등에 와서 능형근 안쪽에 상후거근, 그리고 척추 기립근, 그 다음에 광배근, 자 그 밑 안쪽에 와서 요 방형근 쭉 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엉덩이 부분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 허벅지 뒤에 햄스트링, 우리가 햄고기 햄스트링, 앞쪽에 쿼드리셉스, 대퇴사두근, 또 뒤쪽에 내려서 종아리에 있는 뭐 가재미근도 넙치근, 저 밑에 있는 아킬레스건부터 쭉 내려가는 거, 또 내장기 안쪽에 횡격막도 근육입니다. 횡격막을 어떤 분들이 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횡격막은 근육입니다. 그래서 횡격막, 우리가 알고 있는 횡격막까지. 그래서 횡격막을 지배했던 그 신경은 설명했듯이 경추 3번에서부터 5번이었다. 횡격막에 붙어있는 내장기들, 횡격막에 붙어있는 앞에 장요근, 뒤에 요방형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리가 아프다라고 얘기할 때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균형으로 보시게 됩니다. 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완 3두근이 붙어 있고 상완 2두근의 서로 반대적인 힘을 우리는 서로 반대의 힘을 길항이라 부르고, 길항의 힘이 서로가 맞대었을 때 그 힘이 서로가 도움을 주고 서로 반대의 힘도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설명했던 허리 통증의 주범은 요 방형근, 그 다음에 동조하는 근육은 광배근, 하우거근, 그 치료는 배에 있는 장요근, 그리고 그 공간적 조수에는 일정 구간의 압력을 유지해주는 공간에 서로 균형적으로 잡아주는 공간이 있더라. 요걸 맞춰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근육을 쭉 정리하면서 조금 질환하고 좀 설명해 줄 부분들하고 관절하고 좀 설명해 줄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상시에선 흉골, 우리가 여기를 검상돌기라고 그러죠. 검상돌기. 자, 우리 여기를 흉쇄관절, 그죠?
그 다음에 견쇄관절, 그 다음에 어깨 관절이 있고요. 여기를 상완골이라고 부르고, 요거 엄지라인의 뼈를 요골, 바깥에 얇은 새끼손가락 뼈를 척골, 그래서 요골신경, 척골신경, 근육과 피부를 같이 만져주는 금피신경, 또 안쪽으로 쭉 내려가는 정중신경, 이런 신경 레벨을 설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상완골은 하나, 자, 팔에서 두꺼운 뼈는 엄지라인은 요골, 안쪽은 척골, 손의 뼈. 자, 쇄골뼈 위에 늑골 첫 번째 뼈는 쇄골뼈보다 위에 올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고, 해부학적으로 자꾸 이거를 자꾸 안 하고 자꾸 만지는 것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육을 만들기 전에 구조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흉골, 스터넘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터넘. 10번째까지 뼈가 붙어 있고, 11번, 12번은 떠 있고, 자, 늑골보다 1번 늑골이 올라가 있고, 옆에 흉쇄 유돌근에서 머리로 올라간 혈액의 80%, 경동맥, 뇌로 올라간 혈액의 20% 빨간 거, 추골동맥, 요 연결됩니다. 자, 돌아서 볼게요. 1번하고 2번은 상경추라고 그랬고, 요 목뼈가 7개고요. 늑골이 이렇게 시작하는 요 자리가 우리가 흉추 1번입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7번에는 견갑골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7번이고, 여기가 끝나는 늑골뼈가 붙어 있는 여기가 12번 늑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팔꿈치가 구부렸을 때 그대로 만나는 여기가 12번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 골반의 가장 높은 자리가 요추 4번입니다. 그러니까 배꼽에서 가면 제일 높은 자리고, 그 뒤에가 요추 4번입니다. 요 그림대로 쫓아가고요. 그리고 얘네가 그 뼈를 볼 때는 붙어 있는 거지만, 이쪽 장골의 뼈도 움직일 때마다 서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는 가만히 있는 뼈를 생각하시는데, 얘도 움직여지는 뼈입니다. 움직여지고, 여기를 허리 통증을 어떤 그 학자분들은 무조건 천장관절에서 다 문제가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장관절. 자, 여기 껴져 있는 여기는 고관절. 자, 여기하고 차이는 뭐냐면, 어깨는 어깨 뼈에 껴있지 않는다. 근데 다리뼈는 고관절이라 해서 뼈가 뼈에 들어가 있더라. 그러니까 번지 점프할 때 발목을 잡고 뛰지, 손에다 묶어서 뛰면 2단 분리 되잖아요. 여기. 자, 요거를 우리가 대퇴골. 자, 밑에 이제 두꺼운 뼈, 엄지 쪽에 우리가 경골, 바깥쪽, 이쪽, 족삼리 라인 있는 쪽은요, 비골. 요렇게 뼈를 보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숙이는 어디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냐면요, 요 관절이 만나는 요 포인트들, 이런 데가 아픈 거예요. 이런 데 연결되는 요런 데가 통증의 주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를 덮고 있는 근육에 너무 많은 치중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요 연결되어 있는 것, 근육과 뼈가 연결되어 있는 요런 자리들, 또 뼈와 뼈가 연결되는 요 자리들, 요 포인트, 관절과 관절이 만나는 요 자리들, 여기들을 여러분들이 치료의 관점으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책받침을 예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앞과 뒤의 근육을 좀 많이 이해하십시오라고 얘기해서 근육에 대한 그림들을 그려줍니다. 근데 여기에는 구용어하고 신용어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책에는 전부 다 신용어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구용어 중에서 익숙했었던 근육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볼 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보시는 게 편안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신용어도 모르시면 안 되니까 또 신용어도 이해하시면서 가장 크게 한번 가끔은 정의도 내려봐야 됩니다. 용어 자체도 정의 내려보지만, 허리가 아플 땐 요방형근, 치료는 장요근, 고개가 안 들어갈 때요, 그때는 견갑거근, 목이 아파요, 두판상근, 어깨가 아프는 주범은 극상근, 어깨의 치료는 소원근. 허리가 아플 때는 요방형근이지만 치료는 장요근에 했듯이, 우리 몸에 디스크가 왔어요 라고 했을 때는 중둔근, 그 다음에 위중, 종아리 뒤쪽, 무릎 뒤에 위중, 요렇게 증상.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가 왔을 때는 어디 근육? 소원근. 어깨가 아플 때도 어디? 소원근. 요렇게 크게 정의를 내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고개가 안 돌아가요 라고 했을 때 목뼈 자체가 문제 있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목뼈에 걸려있는 근육의 연결고리 나사를 풀어준다는 느낌을 보시라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제 손의 움직임, 팔의 움직임, 이 사람의 근육의 움직임을 하나씩 이해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근육을 이해할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괜찮습니다만 제일 고객하고 소통하는 것이 상지의 근육이었고요. 그 다음에 혈액량은 물론 배꼽 밑에 하지에 많은데 치료적 관점의 근육은 주로 상지에 있었다는 것. 특히 쇄골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흉근, 흉쇄돌근, 사각근, 그리고 머리 부분을 풀어주는 이쪽에 뒤에 있는 근육들, 두판상근, 견갑골근, 능형근, 그 다음에 어깨 주변의 근육들,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 정도는 기초적으로 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질환에 대한 얘기들도 좀 설명을 할 것이고, 근육하고 연관되는 하나의 여러분들이 그 큰 흐름을 이해하다 보면 이제 좀 어렵지 않은 그림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약 한 50여 분, 거의 1시간 정도를 어제 못했던 근육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게릴라 강의를 여러분들하고 정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다시 강의로서 여러분들 만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랜만에 지금 가산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렸고, 이 공간이 여러분들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빨리 올 수 있도록 마음적으로 다 같이 기도를 해서 편안한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게릴라 강의 끝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저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